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3일 매일 밤 주식 한 잔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하게 내리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9월 16일이죠. 900포인트 돌파 이후에 6거래일째 음봉이 지속됐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신고가를 낸 것 치고는 900포인트 돌파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내렸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거래일째 음봉이 지속이 되면서 투자자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피로감을 넘어서 멘붕이 올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투자자들을 정말 질리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랬고요. 10시 저점 이후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분봉 흐름을 잘 보시면 자, 3분봉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3분봉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10시 12분쯤에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최저점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장중 흐름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기준 포인트로 드렸던 844포인트 선에 근접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843.45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참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 당연하죠. 최고점 자리 이후에 이 정도의 낙폭의 급락이 나오면은 누구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힘든 거는 하루 만에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끊고 바로 V자로 나오는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면 오히려 저점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내리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길게 내리는 구간들이 나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8월 이제 후반부 중후반 때 4% 정도 하락을 했던 시장보다도 오히려 요즘 시장이 더 힘들었던 건 확 빼버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빠지면서 손절가를 스무스하게 터치를 하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도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이유는 전일 영상에서 강조했었던 섹터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좀 곤란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대신 이제 강한 새로운 테마가 또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 테마들로 인해서 대응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었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 동학 개미운동에 참여했었던 주린이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장에서 많이들 떨궈져 나가지 않았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손실을 감수하고 새로운 섹터로 이동을 해서 새롭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손실을 감수한다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손절이기 때문에 이 손절이라는 부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강조한 sek터는 2차전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어제 영상에서 강조한 섹터가 바로 2차전지고요. 이 2차전지에서 제가 CIS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진행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CI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뭐 배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본사 주차장에서 배터리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4680 배터리를 도입을 하고 향후 3년 내 배터리 원가를 현재 56% 수준으로 낮춰서 25,000달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680으로 불리는 이 테슬라의 새롭고 큰 원통형 배터리 셀은 기존 제품 대비해서 5배나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6배 더 많은 출력 16%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다들 예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배터리데이 행사의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부분이 배터리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테슬라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100만 마일 배터리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뒤흔들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급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급락할 만큼의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오늘 너무 비정상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과 또 맞물렸고요.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석 전 그리고 분기 말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한 수익 실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얘네들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IS도 일봉은 무너졌지만 주봉상으로 본다면 아직 지지라인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7,600원에서 일봉상으로 본다면은 7,400원 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7,400원 선 정도까지는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좀 많이 남아있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포인트 선을 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추가 매수니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락을 보였지만은 새로운 섹터가 탄생을 했죠. 새로운 테마가 오늘 급부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테마이긴 합니다. 왜냐? 2차전지나 수소차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함께 상승하는 당연히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였냐면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발표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한 달 뒤에 공개할 것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이번 공개는 베타 서비스 버전이고요. 소비자들이 출시 이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새로운 테마를 형성을 했죠. 대장주는 이제 더 미동, 블랙박스 대표적인 블랙박스 제조업체인데요. 더 미동이 일단 대장주로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최근 제가 여러 번 공략했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모트렉스 두 번째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갭이 너무 크게 뜨고 오전부터 빠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좀 새롭게 잡기는 힘들었고요. 전 이제 전일 CIS에 베팅하면서 오늘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남성을 공략을 하면서 CIS에서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던 AI 반도체 관련주죠. NCN. 이 NCN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아예 오전 초반부터 갭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 잘 나갈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음봉으로 뭐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오늘 거래 실린 부분들 흐름 보면 NCN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은 기존 종목들이 하락장에 휩쓸려서 내릴 때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을 만회하는 겁니다. 이른바 존버라고 하는데요. 그냥 존버를 무작정 타는 것보다는 회전율을 높여주면서 최근 움직이는 섹터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에겐 효율적일 텐데요. 저도 CIS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단어인 존버를 한번 해보자. 추매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손절을 하면서 남성을 새롭게 공략을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AI 스피커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종목들이 숨겨져 있는 이렇게 남성처럼 잘 모르는 이런 숨겨져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줄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시장 확실한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곤란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새로운 테마를 공략을 하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최고점 자리에서는 지수의 최고점 자리에서는 새로운 섹터 지수의 이런 최고점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해왔다면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 반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그 주도주들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팔고를 지속해 왔다면 여기서 매수를 한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 물량은 지금 당연히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실 구간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새로운 섹터 이런 최고점 자리에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하락장이 온다면 이 트렌드에 잘 적응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신규 상장 대여들이 지금 줄줄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랬죠. 이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 중인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한 종목이 예스24인데요. 제가 또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스24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S24 이외에도 오늘 텔콘이 또 상한가를 갔죠. 어저께 영상에서도 바로 강조드렸습니다. 이 KPM테크와 함께 공동 출자해서 하고 있는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듯 시장에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과 함께 종목들이 움직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오늘의 저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의 반복, 손절과 수익 실현의 반복 속에서 계좌를 키워나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효율적인 주식 투자라는 점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린이분들 지금의 실패를 이 실패 한 번으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공략하는 연습과 반복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조정은 오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움직임이니까요. 내일 시장 또 화이팅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자, 우리 확실하게 한번 제대로 또 이 반등장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을 잘 먹고 나와야겠죠.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 오늘 영상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